이제 온도 조성 도표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증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자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예를 들면 A1과 같은 조성을 갖는 물질이 있다 그럴 때는 얘를 뭐 똑같은 얘기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온도를 쭉 높여서 여기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증기가 생기기 시작해. 그때 발생하는 증기의 조성은 이렇게 될 거야. 그거를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뭐 이 그림은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 더 낮췄다가 다시 온도를 높인다고 쳐보자고. 그렇게 되면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얘는 증기가 만들어지면 증기의 조성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얘를 다시 액화시키면, 즉 온도를 낮추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조성이 요런 놈이 얻어지게 될 거야. 그치? 이거를 무한적으로 반복하게 되면은 순도가 훨씬 높은, 즉 A가 아주 메이저한 그런 조성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액체가 이렇게 해서 증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얘보다는 이쪽 액체보다는 증기 쪽이 A가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액체는 조금이라도 조성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 조성은 여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계속 점점 A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액체는 A의 농도가 낮은 쪽이 될 거고, 그래서 A의 농도를 높여주기가 이제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지만 일단 이론적으로는 두 번만 거치면 이와 같은 순도를 갖는 혼합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단순 증류, 한 번 증류하는 걸 여기까지 하는 걸 단순 증류라고 하는데, 요거를 지금처럼 반복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그림처럼 반복하게 되면 4번 증류를 반복하면은 어떻게 돼? 조성이 예를 들면 뭐 한 95%, 99%짜리 혼합물을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경우 우리가 이론 단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서 4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 보면 95%의 순도를 갖는 A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우리가 실험실에서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가 리플럭스 튜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리플럭스 튜브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유리관에 흠집이 나서 차가운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리플럭스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증기가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내려오고 올라오다 내려가고 하면서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은 반복을 하면서 순도가 점점 높은 증기를 뽑아내는 일종의 과정이 될 거야. 이걸 우리가 분별 증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사실은 분별 증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우리 그 정유공장, 뭐 울산공업단지, 뭐 여수공업단지 하는 곳에 보면 이렇게 높은 탑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분별 증류를 하는 탑이야. 100% 분별 증류를 해주기 위해서 돼 있어. 예를 들면 우리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원유가 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온도를 높여가지고 보일링 포인트가 낮은 놈 분별 증류를 계속 해주는 거야. 여기 뭐 이론 그림에는 몇 개 없지만 계속 여기 컬럼이 들어가가지고 제일 분자량이 작고 가벼운 놈이 보일링 포인트가 낮은 놈이 위로 가고 그 다음 프랙션으로 해서 나누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게 전부 연료로 사용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보일링 포인트 순으로 나눠지고 아예 보일링이 안 되는 건 우리 아스팔트의 원료로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비어 있는 거 잠깐 얘기하면 납사라고 하는 것만 연료로 사용되지 않아. 결국은 얘가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을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스들도 일부분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이제 고부가가치 연료를 화학 물질을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이 돼. 요건 또 얘기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모아서 석유화학이라는 이름 하에서 간단히 얘기할 생각이야. 자, 그래서 아무튼 분별 증류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 그랬는데 증류가 일어나는 곳 중에 약간 특이한 것들이 있어. 우리 공비, 예전엔 공비라는 한국말을 사용했어. 아제오트로프. 근데 최근에 이제 책을 보면 불변 끓음 혼합물이라고 해서 한자어를 한글로 표현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 아무튼 아지오트로프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조성표를 보면은 살짝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똑같이 시작한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A2 위치에 오면은 증기가 생길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지금은 증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액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증기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액체의 조성은 이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액체를 계속 온도를 높여주면 A3가 되고 여기서 또 증기가 빠져나갈 거고 증기가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A3일 때보다는 A'3가 조금이라도 더 A라고 하는 물질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액체는 또 이쪽으로 시프트를 할 거야. 그래서 A4가 되면 이렇게 돼. 그래서 또 가다 보면 어디? 여기까지 오게 되면 지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돼? 조성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다음부터 증류를 시키더라도 똑같은 조성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조성에서 같이 조성의 변화 없이 끓었다 그 다음에 액화가 됐다 다시 기화가 됐다 액화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아지오트로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 아지오트로프의 경우는 이 케이스보다는 이 케이스가 조금 더 많어.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증기는 A2'이 될 거야. 요걸 액화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다시 한번 증류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기체는 다시 액화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 쭉 가면은 결국 요 조성이 될 거야. 그지? 이 조성에서는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성의 변화가 없어. 더군다나 이 케이스는 전체 중에서 요 조성일 때가 가장 보일링 포인트가 낮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또 증발시키기도 좋은 온도가 되고 결국은 한참 하다 보면은 요 조성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된다. 라는 얘기가 돼. 이거를 우리가 아지오트로프라고 하고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되냐는 뒷부분에 좀 더 얘기가 있어. 우리 물하고 에탄올도 아지오트로프 공비 특성이 있어. 지금 물하고 에탄올의 경우는 보면 이제 포인트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일단 여기가 에탄올의 몰 프랙션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 포인트는 에탄올의 보일링 포인트가 될 거야. 에탄올의 보일링 포인트는 78.4도야. 그지? 요쪽은 몇 도겠어? 지금 여긴 절대 온도로 돼 있지만 요쪽은 당연히 물이니까 100도가 되겠지. 그지? 우리 일반적으로 소주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우리 뭐 주로 고구마니 무슨 이런 곡물 같은 걸 발효를 시키면 에탄올하고 물 그 다음에 뭐 균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물질이 만들어지겠지. 거기서 에탄올하고 물의 비율은 당연히 물이 많은 어떤 이런 비율이 될 거야. 에탄올이 조금 있는 비율이 될 텐데 얘를 증류를 시키면 결국 이렇게 쭉 오다가 결국 어디 아제오트로픽 포인트 공비점에서는 요게 조성의 변화 없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프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은 이 공비점에서의 보일링 포인트는 78.1도야.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100% 에탄올보다는 보일링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나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디스틸레이션이 기화가 되는 포인트가 되겠지.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발효시킨 액을 계속 증류를 반복하다 보면 요 공비점에서 결국 증류가 되는 거야.
그지? 이걸 우리가 주정이라고 그래. 결국 얻어지는 거는 요게 얻어지게 돼. 이 이상 에탄올의 농도를 높이려면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디스틸레이션을 해줘야지,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에 의해서는 이 이상 에탄올의 농도를 높여줄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얻어지는 게 주정이야. 주정은 그림을 보면 몰 비루는 89.4몰%고 웨이트 비루는 95.5%야. 우리 보통 주정은 에탄올이 95%, 물이 5%라고 얘기한다고. 그지? 이렇게 얻어진 주정을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어진 액에다가 에탄올하고 물, 기타 등등의 혼합물을 계속 분별 증류를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아제오트로픽한 포인트에서 얻어져. 누가? 주정이. 에탄올이 95% 들어가 있는 주정이 얻어지고, 이 주정을 물도 집어넣고, 그래서 알코올 농도 낮춰주고 뭐 감미료도 넣고 해서 만든 게 우리가 마시는 대표적인 소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증류의 또 다른 케이스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액체가 있는데 섞이지 않는 액체의 경우, 이게 어떤 식으로 증류가 일어나냐 하면, 섞이지 않는 액체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A 액체하고 B 액체가 섞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네가 서로 따로 있어서 여기서부터의 증기압 PA 스타하고 여기서부터 증발하는 PB 스타, 요거가 각각 증발된 거의 합이 결국 대기압이 되면 끓는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섞여 있고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된 케이스에 어떤 증기압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섞이지 않는 거면은 그냥 완전히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A에게 증기압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 순수한 B에게 증기압의 합이 대기압이 되면, 즉 일기압이 되면 거기서 증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보일링 포인트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얘기야. 섞이지 않는 두 액체를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물하고 섞이지 않는 이런 무슨 에센셜 오일이나 뭐 이런 천연물들을 이제 추출할 때 수증기를 사용해서 비교적 저온에서, 그래봤자 이제 100도보다는 높은 온도겠지만 이런 천연물의 보일링 포인트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증류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시 결론을 얘기하면, 섞이지 않는 두 가지의 액체가 있을 때는 각각의 증기압의 합이 대기압이 되면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 보일링 포인트가 낮아진다라는 얘기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과 톨루엔이야. 물과 톨루엔의 경우도 톨루엔의 보일링 포인트는 110.6도고 물은 뭐 알다시피 100도야. 근데 얘네 둘이 섞이지 않지만 섞어놓고 있으면 일기압에서 어디 84.1도에서 끓기 시작해. 여기서 아제오트로픽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하고 톨루엔 섞어 놓고 있으면 그때의 조성은 이게 웨이트로 약 80% 톨루엔하고 20% 물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보일링이 일어나면 요 조성만 날아가게 된다 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물과 톨루엔이 섞여 있을 때 물과 톨루엔을 아주 낮은 온도에서 함께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돼.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유기화학 반응에서 톨루엔을 용매로 사용하면서 물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해내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이거 별도의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는 걸로 하자고.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아제오트로프까지 얘기했으면 우리 증류에서
일어나는 약간 특이한 현상, 특히 섞이지 않는 액체의 아시오트로픽이라고 하는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증류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